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가입니다. 네, 오늘은 경매를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초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용어라든지 어떻게 그 경매 정보지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2018 타경 107,275번 세종시 천마을 아파트 경매 사건 번호예요. 그러면 2018 타경 중에 2018이라는 거는 2018년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났다라는 거고요. 타경이라는 건 경매 사건 부호예요. 경매 사건은 다 타경입니다. 그리고 107,275번이라는 것은 2018년도에 경매 사건 중에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 사건 접수 번호예요. 그래서 이 사건 번호에는 어느 법원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따로 대전지방법원 몇 개라는 것이 따로 별도 표기를 하고요. 또 여기 보면 소재지는 지번 소재지하고 도로명 주소를 친절하게 기입해 놨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라는 게 있는데요. 감정가라는 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요, 그 지역의 거래 사례, 거래됐던 내역들, 그리고 주변의 공인중개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위치, 기반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은 주로 거의 맞아요. 그렇지만은 고평가 될 때도 있고요, 저평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주로 거의 맞다, 80, 90%는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최저가라는 게 있는데요. 최저가라는 건 뭐냐면 1차 경매 입찰기일 때는 주로 감정가격이 최저가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최저가격이 1차 때는 감정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유찰되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낙찰이 아무도 안 됐다, 낙찰된 사람이 없다, 유찰되거든요. 그럼 2차인데 2차 때는 30% 저감된 가격에서 시작되는데 대전지방법원일 때 그렇고요. 공주라든지 논산에서 할 때 이럴 때는 20% 저감이에요. 그러니까 각 법원마다 달라요, 그게. 그래서 30% 저감돼서 시작되는 곳이 있고요, 20% 저감돼서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마다 그거는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저가격에서 이상으로 써야 되겠죠. 입찰할 때는 최저가격보다는 높게 써야 되고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격에서 10%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격이 지금 3억 9,2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10%, 3,927만 원이 입찰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은 주로 수표 한 장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수표 한 장을 끊을 때 3,927만 원 딱 맞게 끊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3,950만 원, 3,930만 원 이렇게 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 10%보다는 높게 끊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낮게 끊는 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강제경매, 임의경매라는 게 있어요. 강제경매는 집행권원, 판결문, 공정증서에 의해 가지고 실행되는 경매, 주로 개인 채권자들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의경매라는 게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임의경매는 은행권에 의한 경매, 주로 근저당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들이 임의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증명서를 갑구, 을구를 나열해 놓은 게 등기부 현황인데요. 등기부 현황은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이에요. 접수 순으로 쭉 나열해 놓은 것이 바로 등기부 현황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가 뭐냐면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권리 분석을 할 때요,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인수를 시킬 것인지 소멸을 시킬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그것이 뭐가 있냐면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 앞에 있는 것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근저당, 하나은행에서 지금 잡고 있는 근저당 3억 5,420만 원이
말소기준 권리예요. 2016년 7월 12일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말소기준 옆에 보면 배당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해도 배당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배당 요구를 안 해도요. 그리고 꼭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차인 같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꼭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앞에 근저당, 등기부에 나와 있는 근저당이라든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있는 등기부에 나타난 사람들은 주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에 참여가 됩니다. 그렇지만 꼭 임차인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배당에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때까지 배당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보면 2019년 1월 7일입니다.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배당 요구 종기일 굉장히 중요해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매를 보면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라든지 그리고 송달 내역 같은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주로 송달 내역에서는 뭐를 보냐면 문건 접수 내역이라든지 송달된 내역들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최고 중요한 거는 채무자, 그러니까 소유자, 채무자 소유자가 문건을 송달 받았느냐라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차인 뭐 배당 요구했는지 뭐 배당 요구를 취하했는지 이런 것들, 내용들을 거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현황조사서는 임차인이 그 당시에 점유자가 있었는지, 누가 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집행관이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거기 기입되니까 현황조사서도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고 중요한 건 매각물건 명세서예요. 매각물건 명세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뭐 여러 가지 내용, 임차인 현황, 임차인이 그 배당 요구한 내역들, 그리고 임차인의 뭐 그런 서류 제출한 내역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매수인들이 뭐 인수해야 될 권리들, 그리고 뭐 비고란에 이런 데 보면 뭐 주의해야 할 사항들, 뭐 농취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의할 내용들을 저기다 기입을 합니다. 뭐 유치권이 있으면 유치권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입하니까 이 빨간 박스 안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꼭 보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에 한번 보면 2018 타경 7498번 그리고 가로치고 2번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아까 경매 사건 번호는 이야기했잖아요. 접수 번호 보면 7498번 사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번호라고 그래요. 저 빨간 2번이라는 게 가로친 게. 그래서 7498번에 1번 물건도 있고 2번 물건도 있고 3번 물건도 있고 이게 몇 개의 물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는 2번 물건이에요. 아름동에 있는 영토빌딩 상가 경매 물건이거든요. 아까 감정가라든지 최저가 이런 것들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긴 지금 보니까 1차 유찰되고 또 그리고 변경됐네요. 이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경매에서 채권자가 기일 연기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무자가 소유자는 기일 연기 신청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한 2번 정도를 하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주로 변경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많다라는 거는 일단 뭐 경매를 지연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어느 정도 이자를 줘가면서 또 연기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들이 가끔 뜨고요. 그래서 유찰도 되고 해가지고 지금 4차까지 왔는데 이게 30%씩 저감되다 보니까 지금 최저가가 몇 프로냐면 34%예요. 그러면 입찰 보증금은 저 최저가 2억 3,152만 5천 원에서 10%입니다. 그러면 2,316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이고 이 경매 사건은 임의 경매 사건이에요. 은행에서 하나은행에서 지금 경매 신청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채무자와 채권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라는 게 뭐예요?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요. 채권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용어 가지고 굉장히 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저가격보다 높게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입찰보증금도 최저가의 10%보다 높게 넣는 건 되지만 최저가의 10% 이상을 넣어야 된다는 거, 최저가 10%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증금. 제가 경매 사건 현장에 가서 법원에서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저번 시간대에 뭐 이야기를 제가 안 했는데 누가 차순위 신고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뭐 차순위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차순위 신고 금액이 아니 되는 거예요. 차순위 신고 금액이 아닌데 차순위 신고를 하시더라 이거죠. 자, 차순위 신고라는 게 뭐냐면 최고가 쓰신 분하고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매 사건에서 누가 3억을 썼어요. 그래서 입찰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2,316만 원이잖아요. 그럼 3억 쓴 금액에서요. 자, 그러면 3억 쓴 금액에서 2,116만 원. 예, 2,116만 원을 2,316만 원을 빼면 16만 원을 빼면은 2억 7,68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억 7,684만 원보다 높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3억 쓴 금액에 입찰 보증금 10% 2,316만 원 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차순위 신고를 하신 분은 입찰 보증금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가를 쓰신 분이 대금 납부일까지 대금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차순위 신고자가 입찰 낙찰 대금을 납부를 하고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최고가를 쓰신 매수인이 입찰 보증금을 안 낼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한 60, 70%는 거의 낸다고 봐요. 그리고 안 냈다 만약에 그러면 그 물건에 뭐 문제가 있어서 안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니면 뭐 물건 가격을 잘못 조사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확신이 쓰지 않는 이상은 차순위 신고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정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이분이 안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실 때는 차순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어요. 경매 법정에서 경매했는데 내가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는데 1등을 하신 분이 그러니까 서류가 미비한 것 같은데 법원에서 그분을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매 사건에서 무슨 이의 제기를 할 때는 제가 낸 입찰 보증금은 찾아오시면 안 돼요. 찾아가는 순간 그분은 아웃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 사건에서 경매 법정에서 무슨 이의 제기를 하실 때는 입찰 보증금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경매 사건을 권리 분석을 하면서 제가 하나씩 이야기 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에 그냥 손쉽게 빠른 시간 안에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고난이도 권리 분석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걸 숙달된 상태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요. 용어 같은 거 많이 보시고 경매를 꼭 배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책부터 한 번씩 사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이런 영상 같은 거 보시면 머리에 속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뭐 용어라든지 경매 권리 분석 같은 거 많이 알려드릴 것이고요.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를 보는 순간 제가 더 많은 영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뿌듯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기분 좋게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때 다른 사건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경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